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8월 전략까지도 잘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자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네. 저는 긴장도 좀 하고 또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확실히 이제 수급이 조금 몰렸다가 이제 분산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한 주지 않았나.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길 거라고. 네, 결국 이겼어요. 대승 거뒀는데 개인 투자자들 뒤늦게 뭐 내가 AI 아니 그 2차 전지 쪽 뭐 포스코홀딩스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신 분들 지금 완전히 뭐 이제 졌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포기하고 잠깐 뭐 초전도체 한번 초전도체, 네. 네, 초전도체. 예,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예, 거기 잠깐 몰려갔다가 네. 어제 이제 장마감 이후 나온 뉴스에 비명 행사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럴 때 제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는 안 팔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난 아니다. 동남아시아나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특히 많이 일본 팔리죠. 쪽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일본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서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 일본 나이 많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좋아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화장품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초전도체 관련주들 죽어라 볼 필요 없이 화장품으로. 화장품 관련주 봐라. 그래서 제가 펌텍 코리아, 실리콘2,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제가 쭉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 다 올라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에요. 2차 전지 누가 옆집에 순이 아줌마가 돈 벌었다. 내가 순이 아주머니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이제 나도 돈 벌 수 들어가야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고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라니까요. 제발 좀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다음에 또 씨를 뿌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씨를 뿌릴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최근 시장 2차 전지가 수급이 분산되면서 좀 어지러운 모습 보여줬죠. 전문가님께서는 이럴 때 화장품주를 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몇몇 종목들을 알려주셨는데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는 좀 씨를 뿌릴 게 몇 개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씨 한번 제대로 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번 한 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네. 진행을 하는 모의 투자 대회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떠한 이제 뭐 투자나 내용들보다도 교육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교육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묻지마 매도, 자리값이 나올 만한 내용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었는지를 좀 접근하면서 이전의 고점에서도 사실상 이때는 제가 이제 16,050이라는 주요 자리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 자리값 보고 나서부터 이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날
이번 주 이제 방송 기준으로도 네. 금요일 시장 자체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다음 주 애플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좀 신경 써봐라.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와 더불어서 드디어 나스닥이 일봉상 21선을 하향 돌파를 하는 결과값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4월 28일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3개월 동안 정말 묻지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줬다는 거죠. 계속 시장의 우상향했죠. 어떤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악재를 소화하고도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값을 지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가장 1순위인데 저는 여기를 이제 깨고 넘기고 지금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 해석을 이제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 좀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뻗어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값까지는 터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새로운 전략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좀 가져갈 예정인데 그러한 전략들 조금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을 참여하셔야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계속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는 그래서 수익을 좀 잘 가져갔다. 어쨌든 대회긴 하지만 지금 제가 진행했었던 부분들 기준으로 집중하면서 수익을 잘 끌어갔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역시나 자랑이었네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수익을 잘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묻지마 매수세를 보였던 이 미국 증시 이슈와 더불어서 나스닥 21선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또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중요할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해외 증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반복되는 부채 한도 대치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 이후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된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이슈 이후에 이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과연 이 신용등급 하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너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네. 이게 그거 혹시 아세요? 평행이론이라는 거. 평행이론, 평행이론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혹시? 어, 네,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평행이론이 무슨 건지 몰라요, 진짜? 알죠, 네. 본부장님. 네, 평행이론이라는 게 이제 똑같이 벌어지는 걸 의미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 이번에 좀 소름 돋은 게 뭐냐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게. 2011년 8월. 그것도 정확하게 8월 2일 시간도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아요. 진짜 평행이론이네요. 네, 날짜가 정확히 똑같거든요. 제가 진짜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평행이론이구나. 내가 또 TV 방송 가서 또 할 얘기가 또 많겠구나. 왠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 생각이었군요. 2011년 8월에 증시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과연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때 한참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아주 그냥 쇼킹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그 무슨 나왔냐면 어떤 게 뉴스로 나왔냐면 그 맷땡이라는 그 경제지에서 네. 어떤 분이요 네. 직장인이 풋옵션을 그때 풋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될 때거든요. 옵션 매수 전용 계좌 단돈 1,000원 가지고도 배팅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단돈 1,000원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데 그분이 좀 돈을 좀 과하게 넣었죠. 한 1,000만 원 넣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2011년 8월에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장장 한 달을 밀어버리는데 무려 21%가 폭락을 하거든요. 이게 한번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네. 차트를 보시면은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고 네. 월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은 이런 걸 또 한번 봐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월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요. 월봉으로. 네, 그러면 그 2011년 8월을 딱 계산해 보면 2011년 8월이 뭐가 돼 있냐면 급나가는 음봉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요. 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 그때가 이제 그때다. 그리고 그때 그 직장인 한 분이 네. 약 풋옵션으로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벌었냐? 그 1,000만 원이 60억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대폭락한 거예요, 지수가. 지수가 그 정도로 대폭락을 하면서 한 달 만에 무려 60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 정도로 대폭락했어요. 그럼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과연 이게 변곡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아니올시다. 예. 그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학습했겠죠. 2011년 8월에 학습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이 뭐 크게 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설레발하지 말자 우리. 저희 결론은 그거고요. 일단 평행이론으로 구조는 똑같아요. 2011년 8월이요. 어떤 때냐면 오바마 행정부고 미국 공화당일 때.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치열하게 7월을 싸우고 8월 1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 꼴을 보고 있던 S&P 스탠다드 포어스가 뭐라고 보더니 이거 한심하다. 미국이 이런 나라인가. 야 너네 신용등급 강등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일 날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한 달을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가 그때 그 지수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때 급락하고 그 지수를 다시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려요. 자, 2023년 똑같은 8월. 똑같은 평행이론. 8월. 그것도 2일. 어. 심지어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야당은 역시 마찬가지 공화당. 부채 한도 협상 밀어놓고 있을 때.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합의는 했는데 이번에는 합의는 안 하고 날짜만 밀어놓고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때 결국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이게 발생한 건데 이번 피치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합니다. 피치가 유럽 신용평가사예요. 예, 유럽 신용평가사인데 이 유럽 신용평가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거예요. 예, 미국 꼴 보기 싫겠죠. 안 그래도 미국 싫었는데 이번에 한번 내리고 싶었는데 마침 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포어스가 내려놓고 한 번도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상태고 피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린 건데 내린 이유는 똑같습니다. 니네 부채 한도 협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안해서 전 세계가 못 잊는다. 너네 신용등급 안 좋아. 그래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여러분 신용등급 내려가면 내 신용등급이 낮아요. 네. 그럼 이자가 더 높아요, 세지- 낮아요? 높아지잖아요. 높죠.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11년 8월 심지어 날짜까지 같은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하고 지수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평행이론인데 평행이론 여기서 이제 깨집니다. 왜냐? 더 밀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왜 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한 번 경험했죠. 아. 별일 없더라. 막상 미국 신용등급 강등해봐야 별일이 없더라. 추가로 더 강등하면 모를까. 이 정도 강등해서 A, 트리플 A나 AA 플러스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물론 요것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소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로 자금이 몰려야 되겠죠. 네. 오히려 달러는 급등했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안전자산 소멸 현상이 2011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다. 미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위험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평행이론에서 뭐가 하나 안 맞는 게 하나 있는데 2011년에는 유럽의 그리스하고 피그스 국가, 아일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그스 국가들 중에 뭐 별 이상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이탈리아까지 재정이 안 좋았어요. 네. 거기에 그리스가 이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면서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을 때라 유로화가 엄청나게 약세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니까 오로지 믿을 게 달러밖에 없어가지고 달러로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하고 2023년 하면 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은 유로가 꺾일 때예요. 그리고 달러가 올라올 때고 지금은 달러가 꺾일 때 이러고 요게 다르다. 그래서 오래 안 간다. 이걸로 많이 이걸로 밀리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뭘 매수하면 돼요? 막 사면 되죠. 아. 네, 아무거나 막 사야죠. 네. 그다음 지금 중요한 거 시가총액 상위 나스닥. 나스닥 관련주들이 많이 밀고 오르고 했으니까. 그다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그냥 코덱스 코덱스 지수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거,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사시면은
충분히 수익 난다. 그러니까 이걸로 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또 제가 볼 때 이걸로 밀릴 가능성 없어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기회가 왔었는데 이때가 매수 기회였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변곡점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걸로 밀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 나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한 주에 이제 좀 낙폭을 좀 키워갔었던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역시도 아직도 이 매도세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상 이제 본부장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눌러주고 꺾었을 때는 이제 매수로 어떤 이제 종목들을 이제 계속 사면서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낙폭을 생각보다 조금 더 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상승으로서의 넘어가는 자리값은 맞는데 이번 이슈 자체가 사실 얘네 때문에 정말 11년이랑 저 역시도 좀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얘네 자체적으로는 그 낙폭을 원래 그만큼까지 키워가긴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증시에서 조정받는 타이밍이 현재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당연히 트리플 A에서 이제 하나 강등을 당한 상황인데 뭐 사실 지금 향후 3년간 미국의 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으로 지금 좀 예상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채 상한 이슈라든지 뭐 정치 뭐 희생물로 뭐 전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강등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어요. 특히나 23년도 이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해서 약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자 프레드에서 이제 나온 이제 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제 미국 부채 자체가 이미 40년 이상 동안 그 전부터 해가지고요. 40년 이상 동안 지금 가져갔었던 게 28조 달러였어요. 28조 달러였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 부채 증가가 8조 달러예요, 무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30%를 단 2, 3년 기간 안에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부채 이슈 한도 협상에서 상한을 이제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상한만큼의 네. 금액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드노믹스라고 해서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얕은 경기 침체를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만한 돈이 없다라는 거죠. 리미트가 다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재정 건전성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번에 강등을 했다. 충분한 어떻게 보면 얘네 자체에서는 이슈로 매길 만한 내용, 강등을 시킬 만한 이슈로 저는 충분히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월가에서는 코웃음 치고 있죠. 왜냐하면 부채 상한 논쟁이 극심하던 당시가 아니고 왜 이제 와서 그쵸, 이거를 꽤 하향을 지났죠.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 최근에 저 역시도 아무리 봐도 눌릴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횡보장세로 버틸만 했던 거지 강하게 하락을 가져갈 만한 트리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트리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표도 그렇고요. 이번에 실적들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었을 그쵸, 때 다 나쁘진 호실적 않아요. 기록하고 그래서 있고. 어떻게 보면 낙폭을 여기서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달린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 하나로 달린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금 트리거가 저는 이번에 좀 작용이 됐었다. 특히나 이제 2011년에 이제 스탠다드 퓨어스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던 건데 스탠다드 퓨어스나 이제 무디스에 비해서 이번 피치 자체는 어쨌든 글로벌 3대 평가사긴 하지만 조금 더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피치 같은 경우는 좀 아시아 쪽 이쪽으로 좀 더 집중돼 있는 평가사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사실 이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잡아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년과 좀 차이를 보시면 아까 이제 좀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뭐 08년도 이제 금융 위기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이제 피그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이제 파산 위기에 이제 공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상황 자체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AI에 대한 수혜, 이슈 자체가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착륙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 자체는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일본 쪽에서의 이제 채권을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도 여기 안에서도 좀 이 내용과 묶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매도세가 나와주는 것 자체는요, 시장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판단을 하진 않고 그 결과나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내용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가장 차트로 좀 보셨을 때 결국에는 이 고점을 향해서 저는 기술적 저항의 인제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 작년 같은 경우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번에 상승이 너무 가파른 과열을 너무 보여줬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 자체를 너무 크게 보여주면서 한 번도 눌림 파동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템포 자체는 조정 자리값이 조금 필요하고 그 조정 자리값을 오히려 다른 것보다 이 지금 피치의 결과값으로 인해서 트리거가 되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 자리값은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좀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나스닥이 현재 15,500대를 지금 좀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14,000을 깨는 결과값까지는 좀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여기 구간대가 오면 눌러준 자리값 기준으로는 다시금 좀 매수 전환의 기회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정도 눌러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몇 %씩 조정을 받겠죠. 그럼 그런 조정받았었던 종목들 못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좀 기회를 잡으면서 한번 물량을 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 증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증시에는 좀 조정이 필요했던 자리값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그 트리거가 바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 저항이 필요한 그 조정 자리값 과연 어딘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목요일 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두 기업 모두 예상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녹화 당일인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중인데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일단 어떻게 봤는지와 함께 왜 애플만 떨어지나요? 사실 이게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이런 조정이 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이 방송에서도 분명히 좀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많이 애플 언급했었죠. 말고는 아마존을 우리가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값이 있다, 10%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좀 사실상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었죠. 뭐 추천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보셔라 한번. 아마존 한번 보셔라. 근데 그 결과값을. 진짜 얘가 올라갔네요. 그렇죠. 딱 아마존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미 사실상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선반영이라는 얘기로 하면 이번 실적을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세세적으로 이제 좀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뭐 지금 아마존, 애플 지금 실적 봤었을 때 뭐 아이폰 자체가 이제 뭐 판매량이 저조한 상태라든지 뭐 23년도 뭐 2월 실적 피크 이후에 이제 조금 하락세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져다 대고 애플은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를 떨궜어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시간 내에서 9% 올라가고 지금 140달러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라봤었을 때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언제 드렸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실적 발표 때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그때 토요일 날. 그때 사실상 엇갈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걔네도. 네. 근데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아마존도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사실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덩치가 큰데 얘네 역시도 이 부분에서는 좋은 호실적을 가져갈 것이고 그 호실적을 통해서 상승 흐름을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자체를 좀 비교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아마존이 나머지 이제 대장 종목들 비해 너무 못 올라갔어요. 나머지들은요, 지금 연고점을 지금 다 갱신을 하고 넘어갔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마존은 이 절반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최고가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네요. 최고가 대비 지금 반등 나온 자리값이 딱 절반이에요. 지금까지가. 네. 지금까지가 절반 자리값인데 사실상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이거보다도 조금 더 짧게 잡았었던 기준 하에서 이제 좀 140달러 설명드렸었는데 아니었나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네. 이때가 딱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가 여기서 0.5 반등을 가져가니까 얘에 대한 짝짐이 정해져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교육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대 상승폭을 140으로 한번 제한을 두고 상승 여력을 좀 바라봤었을 때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럼 140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을 때 내용 자체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 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충분히 대응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게 그나마 아마존이다. 나머지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주요 자리값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140달러에서도 같은 자리값에서 다 저항을 가져갔어요. 지금 보시면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미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자리 이상 365 이상은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네.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기 맞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AI 이슈가 꺾인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렇게까지 호실적을 냈고. 뭐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꺾이고 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자리값? 그렇죠. 뭐 실적도 잘 발표됐고 뭐 하는데 나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나쁜 게 보면. 없는데 이만큼 계속 밀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밀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요. 버티면서 상승을 더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의 흐름에서 봤었을 때 차이가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지금 조정 단계가 조금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현재 애플이나 엔비디아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간값을 더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근데 지금 좀 단기적인 흐름과 현재 지금 놓여져 있는 파동 흐름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좀 조정 단계 파동이 나와 줄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원하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요. 이런 빅테크 기업도 추가적으로 다시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추가 질문이 있어요. 구글, MS,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5대 기업이 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저는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에 제가 지금 자그마치 거의 한 4주 동안 교육을 이제 더 오래 이상 뭘 하셨네요.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정말 저도 이제 열심히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도 저 역시도 많이 하면서 왜냐면 강의를 하려면 저 역시도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죠. 많이 알으셔야지. 아는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 강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이제 좀 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네.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는 한 템포 쉬어갈 때다. 올 기준으로 일단 좀 한 템포는 쉬어가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빅테크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조금 더 가격 조정 자체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러한 상승 흐름을 좀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조정 자리값이 좀 필요하다. 기간이 됐든 가격이 됐든 한 번에 좀 조정 단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좀 쉬어갈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래서 이 한 템포 쉬어간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할 기회 어떻게 아냐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이 우리가 기회가 온다면 모두 다 잡아주신다고 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은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실적 뭐 간단하죠. 뭐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애플이 사실 뭐 실적 뭐 아마존 실적은 사실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마존은 솔직히 오늘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에서 플러스 난 거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이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쓸데없이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그러니까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경쟁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타의 CEO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네. 일론 머스크만 보면 좀 약간 호승심이 드나 봐요. 좀 쓸데없이 이제 그런 비전 그 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가 조금 그것만 좀 줄여주면 아마존은 뭐 사실 아니면 그쪽에 성과가 아예 그냥 많이 나던지 하면 아마존은 솔직히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 관련주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아마존 관련주들이 있느냐 뭐 딱히 없어요. 네, 물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회사는 많아요. 보면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회사 한번 볼게요. JVM. JVM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JVM이 요게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약봉지 만드는 회사, 약봉지 자동화 기계 만드는 회사. 약을 뚝뚝뚝뚝 놓으면 약을 축 해가지고 약을 한 번에 짠. 상세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 타가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최근에 아마존 핫해요. 핫한데 지금 주가가 핫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한 번 핫했어요. 핫했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도 좀 있다. 지금 굳이 아마존 관련주 찾으면 요거 하나 보거나 아니면 지누스 정도? 예, 근데 지누스는 지금 이제 지누스 보시면 오늘 지누스 올라왔거든요. 네. 지누스 올라왔는데 이거 매트리스 회사인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매트리스인데 이 매트리스 회사가 아마존 오늘 실적 잘 나오니까 가는 거 보세요. 네, 요거 하나 좀 반응이 왔다. 요렇게 그 아마존 관련주는 요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뭐 그냥 딱히 뭐 아마존 아니 무슨 삼성전자 제품이 아마존에 파는데 팔긴 팔겠죠. 그럼 뭐 삼성전자가 아마존에 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별로 영향 안 받고요. 애플 걸 한번 봐보자. 네. 애플 한번 봐보자인데 애플 실적 리뷰입니다. 자, 2분기 매출에 818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네, 역시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합니다. 단일 실적으로 분기 실적으로 애플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어딜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영업이익 230억 달러. 야,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업이익 이 정도면. 애플 같은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이 정도 거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예상치였다. 딱. 물론 예상치에 살짝 오버했는데 네. 그 예상치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애플이 좀 애플이 자신감을 내비쳐서 그럼 애플 뭐 많이 했나 보네. 근데 뭐 그냥 예상치하고 비슷했어요. 준수한 실적이다. 매출은 일단 기대 이하예요. 성장은 안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서비스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비스 받으러 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매출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모두 다 감소했는데 일단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좀 부진하고요. 아이폰 14 역시도 좀 부진합니다. 아이폰 프로 6세대 부진하고 14도 부진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는데 서비스 매출이 살린 거거든요. 이게 뜯어보면 사실 내용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아이폰 점유율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드디어 밀렸습니다. 이번 분기에 드디어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팀쿡이 이제 맞고 난 뒤로 좀 애플이 상당히 좀 잘 뻗어나가다가 드디어 좀 지금 현재 좀 밀리고 있다 아이폰이. 근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매출이 올라와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매출은 8%가 상승을 했습니다. 억지로 좀 불량으로 만드나 봐요 애플이. 네, 서비스 많이 받게 하려고. 네.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심지어 인하도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또 성장을 했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유료 구독자. 여러분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차이 그다음 쿠팡하고 차이가 뭐냐면 네이버는 유료 회원제 구독자 서비스를 들어갔어요 이미. 네. 그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는 뭐 하고 있냐? CEO 경영에 문제가 있던 CEO 잘랐더니 다시 또 카카오가 그 사람 또 고문으로 임명해가지고 또 월급 주고 있는. 그러니까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카카오와 새롭게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트렌드로 보고 있는 이 유료 구독자를 보고 있는 이 네이버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애플도 유료 구독자가 10억 명을 달성했어요. 야, 이 정도면 뭐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향후 가이던스가 전분기보다 약 9% 하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애플이 왜 밀렸냐면 네. 여기까지는 다 그냥 서비스 다 매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데. 서비스 매출 뭐 아이패드, 아이폰 판매량 꺾였는데 서비스 매출 올랐으니까 뭐 그냥 그저 그렇고 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갈렸죠. 향후 가이던스가 9% 하락. 네, 향후 가이던스는 우리는 다음 분기 때는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밀린 거예요 지금. 근데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센서하고 디스플레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아이폰 출시, 그러니까 아이폰 생산량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생산 목표가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게 좀 문제가 걸려 있다. 그다음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꺾였거든요. 중국에서 안 꺾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그 중국이 거의 갑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애플은 중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좋아해요 애플이. 여러분 근데- 중국 애플 안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그쵸. 왜 애플을 쓰시죠? 중국 싫어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중국 싫어하는데 아이폰 왜 써요? 애플이 중국 엄청 사랑하는데. 예, 약간 뭐 그런 네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의 약간 좀 약간 약간 빌드업인데 여튼간에 중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이 지금 이번 올해 아마 명운이 갈리지 않을까. 여기서 버티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래서 벌리면 중국 시장은 이제 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AI에 근데 요거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있죠.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애플이. 네. 원래 애플 AI 안 했거든요. 그거는 먹고 살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했는데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가 AI를 내년 3월에 출시하고 아이폰도 AI 이번에 도입했고 맥 프로 맥북에도 로컬 AI 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을 볼 때 요즘 이제 뭘로 봐야 된다? AI로 봐야 된다. 자, 애플 관련주 땡땡땡땡 저가 바닥을 형성했고요. 이미 센서 디스플레이 수율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다 어디서 하냐?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땡땡땡땡땡땡. 뭐예요? 이 그럼 회사가.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뭐 두 개입니다. 두 개인가요? 두 개죠. 네.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 애플 관련주 향후 요거랑 같이 애플이랑 같이 가는 종목 두 개 정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리뷰를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종목이죠. 우리가 봐야 될 종목까지 알려주셨는데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니까요. 두 가지의 종목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69자리 값 재차 매도 체결. 자, 401자리 값까지 올라왔는데, 자, 원래도 401자리 값 컷대행이죠. 402자리 값 고점 한 틱 더 깨고 넘어가는 자리 값 손절 자리 값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부근 때까지만 좀 터치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자, 본절이랑 1차 자리 값 잡는 게 맞는 구간이에요. 은행 가져가겠죠? 자, 13. 자, 이탈을 한 틱밖에 못하나? 12. 이거 뭔가요? 지금 저희 놀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면? 자, 한 틱씩 지금 야금야금 지금 좀 장난치고 있죠? 자, 깼습니다. 아우, 뭐 진작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버티나요? 자, 일단 60틱짜리 값까지는 나왔고요, 여러분들. 자, 앞에 두 번 컷 멘징 할 수 있는 자리값. 이제는 반등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자, 목표가는 221자리 값까지만 보겠습니다. 중심 부근. 자, 11자리 값 터치 보여줬네요. 자, 60틱 수익 요걸로 일단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59 매도 체결. 자, 대략 59 매도 체결이고요. 자, 71자리 값 컨테인 가져가겠습니다. 자, 46. 자, 45자리 값 가져왔습니다. 자, 300불 가져가실 분들. 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나왔겠죠?
자, 타이밍 놓치신 분들도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는 최소 본절 자리값 60일 자리값 본절 대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일까지 해서 800불 확보 볼게요. 자, 10시 57분. 자, 좀 더 밀자. 800 이탈은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800까지만 먹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우, 20일 결국 터치해버리네요.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려왔고요. 자, 89자리값 매도 체결. 자, 801자리값 커팅 가져가 볼게요. 체결 못 가져가신 분들, 자, 지금도 타이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00불 자리값. 자, 두 번 타이밍 나왔어요. 자, 정리 보실 분들은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나왔었던 강력한 매도세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발 자체는 한 번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 자체는요, 어쨌든 20일까지 한 번에 밀고 넘어가면 너무 땡큐. 자, 전저점 이탈 보여줬고요. 60일 자리값 5초 4초. 자, 지금 나쁘진 않네요. 아, 조금 힘 좀 적게 가져가지 뭐 이렇게 단번에 가져가나요? 그쵸?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자, 79마저도 체결이 됐습니다. 자, 79자리값 매도 체결이고요. 자, 80 기준이니까 자, 91자리값 컷대행 일단 가져갈게요. 자, 저점 이탈이면 확실하게, 자, 거래량까지 여기서는 보통은 이탈 자리값 나왔을 때 돌파 움직임에서부터는 거래량이 튀는 폭이 나와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러면 또 한 세월인데. 자, 여기 자리값 청산 볼게요. 자, 청산 가져가고 지금 세 자리값 일단은 맨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00불 그쵸? 수익 축하드립니다. 좋고요. 자, 30일 바로 체결됐습니다. 자, 500 이탈 자리값 손절 컷 잡아 놓을게요. 499 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자, 드디어 일단은 40대까지 돌파 나와주고 있고, 요거는 자, 앞에 수익까지 챙겨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자, 59자리값 올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3스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 커팅. 자, 1초 컷 나오더라도 일단은 가져가 보시죠. 자, 15.75. 자, 15터치. 자, 보실 분들 15포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터치는 가져왔고요. 자, 본절은 바라볼게요. 여기 차자리값 나왔으니까. 자, 변동성이 그냥 본절 잡히더라도 30일 본절 대행 볼게요. 자, 400이탈 보여준다라고 하면 15자리값 확보 볼게요. 이제는 한번 힘 제대로 못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보내줄 때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400이탈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탈 나와주고, 자, 장대음봉. 자, 85자리값. 자, 1포 남았네요. 이거 가자. 두티. 에이, 설마. 좋습니다. 900불 한 번 해주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80달러대도 이제 안착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우디의 이제 추가 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오일 같은 경우가 올해 사실 겨울이 저는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는 좀 다르게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100달러 이상 돌파하는 자리값까지는 지금 올 겨울,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몇 개월에 걸쳐서 한 105달러대까지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 역시도 지금 66달러에서 80달러대까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에서는 단기적인 지금 현재 조정 자리값 살짝 가져가면서 현재 이제 과열 자리값을 살짝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좀 추세를 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하는 게 딱 2년 전, 1년 전 말고 2년 전 데이터 결과값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가장 좀 좋은 시기나 타이밍 자체는 12월에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12월에서 11월 정도 타이밍에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한 번 더 의미 있게 눌러주고 그리고 80 언더에서는 이게 ETF가 됐든 뭐 선물로 마이크로 투자를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월물 길게 하셔가지고 사실상 80 언더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WTI 관련으로 해서 ETF나 선물 투자 쪽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좀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레버리지나 이게 딱 2년 전에 수익을 좀 크게 났었던 종목이니까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네. 골드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조정 단계가 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 또는 지금 하락 가능성을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골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값은 21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기준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 21선 일봉상 지켜주는 움직임이다. 오늘 금요일 마감 자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려준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는 다시금 2,000달러. 때까지는 상승하면서 이 구간대 약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세 흐름 여기를 깨고 마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바닥 1930대까지 하락 가능성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이거는 사실 아까 방송에서도 좀 얘기는 좀 드렸었죠.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기준으로는 13,900대까지 하락 가능성은 조금 적고 일단 14,700을 최저점으로 놓고 매도세 관점을 한번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는 상승 4.0까지 좀 본다라고 했었는데 터치 이후에 낙폭 자리값을 지금 딱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은 이 구간대 상승 흐름 자체가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리 자체는 조금 지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